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3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변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산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해보게 될 텐데요. 자, 개념적인 거는 이번 시간에 다 잡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요, C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산자가 제공이 되는데 그러한 연산자들의 종류들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printf라는 함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했었죠. 일단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고 있어요. printf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모니터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형식을 지정해서 출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 3장에서 그 다음 시간에 이거 뒷부분에 이어서 이제 얘기가 될 텐데, scanf라는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것은 printf 함수와 기능적으로 반대예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받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3장에서 공부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산자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scanf 함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예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뭐 int main void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의 몸체 부분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 3과 4를 갖다가 더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플러스라는 기호죠. 우리는 이것을 수학적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연산자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곱하기 기호를, 곱셈 기호를 갖다가 이렇게 안 하고요. 자, 이렇게 에스크리터, 별 표시를 통해서 곱셈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 자,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사칙 연산 뿐만이 아니라 무슨 대입 연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연산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런 연산자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가리켜 우리가 연산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면서 C에서 제공되는 연산자들, 뭐 연산에 대해서, 연산자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떡하니 덧셈 연산을 하는 문장이 들어와 있어요. 자, 과연 이것이 일단 먹힐 거냐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갖다 컴파일 했을 때 무리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플러스라는 연산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가 간단하니까는 우리가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 예제를 갖다가 보시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헤더 파일 포함 안 시키느냐. 자, 우리가 standard.io.h라는 헤더 파일을 갖다가 인크루드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printf라는 함수를 갖다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우리의 수준에서 한 얘기는 뭡니까? standard.io.h라는 헤더 파일을 갖다가 포함시키는 이유는 그 안에 printf라는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일단은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예제에서는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안 넣어줘도 되거든요. 자, 하지만 이왕 하는 거 넣어주도록 하죠. 자, 일단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연산자가 먹히느냐, 덧셈 연산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한번 넣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컴파일을 하고, 자, 컴파일 제대로 되죠.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이 플러스라는 기호, 이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갖다가, 자, C가 이해를 하고 이 C 컴파일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플러스 연산자, 마이너스 연산자, 곱셈 연산자, 그 다음에 뭐 나눗셈 연산자, 이런 기본적인 사칙 연산의 연산자들을 갖다가 C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그죠? 자, 왜 아무것도 안 나타날까요? 우리가 이 코드를 보고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이 코드를 갖다가 실행하게 되면은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컴퓨터의 메모리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제가 조금 추상적으로 컴퓨터를 그림을 그릴게요. 자, 얘는 메모리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CPU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모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CPU 내부에 존재하는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메인 메모리,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램이라든가 혹은 뭐 또 다른 영역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추상화시켜서 자, CPU,
그 다음에 메모리,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니까 덧셈 연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연산들은 당연히 CPU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연산하고자 원하는 데이터가 지금 보니까 3이라는 정수와 4라는 정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CPU는 이렇게 프로그램상에 존재하는 것을 갖다가 단순히 그냥 연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만 연산을 할 수가 있냐면 메모리 공간, 즉 컴퓨터의 메모리 공간 안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들만 가져다 연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자, 따라서 덧셈 연산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3이라는 값을 메모리 공간 안에다 올려놓습니다. 왜? 덧셈하기 위해서, CPU가 참조해서 가져다 쓰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 안에 올려놓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4라는 값도 메모리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조금 뒤늦은 얘기지만 예전에 우리가 printf 함수 호출하면서 뭘 한 적이 있었죠? printf 함수 호출하면서 문자열 전달한 적이 있었죠. 자, 사실 이때도 printf 함수가 호출되기 이전에 내가 전달하고자 원하는 이 문자열이 메모리 공간 안에 사실은 먼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공간 안에 올라간 데이터들만 실제로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가 액세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그림을 보도록 하죠. 3이라는 값과 4라는 값이 메모리 공간 안에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CPU가 이 3이라는 값도 가져다가 그 다음에 4라는 값도 가져다가 덧셈 연산을 진행을 할 거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시킨 것은 뭡니까? 오로지 덧셈 연산만을 시켰을 뿐이지 그 다음에 뭐 연산 결과를 갖다가 모니터로 출력을 해라 내지는 뭐 다른 아무런 것을 우리는 지금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CPU는 덧셈 연산을 해서 7이라는 값을 만들어내긴 냈을 거라고요. 그런데 7이라는 값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메모리 공간 안에다 저장하는 일도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printf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출력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아마도 지금 아까 전에 컴파일 타임에 에러 발생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실행해 보니까 실행도 잘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출력 결과는 없어요. 하지만 CPU는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 안에 3과 4라는 값이 올라가서 덧셈 연산은 이루어졌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지금 덧셈 연산은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라고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덧셈 결과를 갖다가 내가 출력해서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기로 약속을 이제 해야 되냐면 자, 덧셈을 했습니다. 그럼 CPU는 7이라는 값을 만들었어요. 그림이 좀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금방 그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메모리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CPU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과 4가 메모리 공간 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PU는 덧셈 연산을 해서 7이라는 값을 만들어냈죠. 여기서 끊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7이라는 값을 갖다가 모니터에다 출력을 해주려면 이 값을 갖다가 그냥 CPU에만 존재하면 그냥 사라져버리니까 어딘가에 저장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즉,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다가 내가 저장을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의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할당을 한 다음에 자, 할당을 한 다음에 이 값을 갖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다시 참조해서 쓸 수가 있어요. 단,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 메모리 공간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면 다시 참조해서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지금 3과 4라는 값을 갖다가 더한 결과를 갖다가 메모리 공간 안에다 다시 집어넣는데 우리가 약속해보자고요. 이 메모리 공간에다 이름을 하나 줍시다. 얘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벨이라는 이름을 갖다 지어줬으니까 출력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출력을 하면 되냐면 자, printf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 안에다가 결과적으로 벨을 갖다가 10진수로 출력해라 라고 요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여기서 등장을 했는데 뭐냐면은 내가 덧셈 결과 같은 거, 어떠한 덧셈 결과라든가 어떠한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하고 수시로 참조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고 그 공간 안에다가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우리는 이름을 갖다 붙여주지 않으면 다시 참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그래요? 지금
3과 4가 어떻습니까? 메모리 공간 안에 올라갔죠? 그 다음 줄에서 다시 참조할 수 있어요? 참조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메모리 공간 안에 올라갔지만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참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메모리 공간 안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 메모리 공간을 참조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는 형태로 그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갖다 변경하거나 출력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지금 오늘 할 내용의 전부인데, 자, 지금부터는 다져가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이해가 잘 안 되셨어도, 자, 이제 앞으로 더 제가 얘기를 풀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하죠. 변수란 무엇이냐? 자, 변수, 말 그대로 변경이 가능한 수입니다. 자, 그럼 변수의 반대가 뭘까요? 뒤에 잠깐 또 나옵니다. 변수의 반대말이 상수예요. 자, 변수는 변경이 가능한 수, 상수는 말 그대로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변경이 가능한 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보면은 메모리 공간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할당을 하고요. 제가 여기다가 벨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벨이라는 이름이 혹은 이 메모리 공간 자체를 가리켜 변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모리 공간은 사실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할당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름을 붙여주지 않고 단순한 형태로 할당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봤냐면요. 바로 앞에서 봤어요. 자, 3이라는 값, 그 다음에 4라는 값,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죠? 예,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컴퓨터는 그 위치도 기억하고 있어요. 3과 4라는 값이 올라갑니다. 올라는 같지만 얘네들은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덧셈 연산을 하는 동안에는 유효하지만 그 다음 줄에서 우리는 참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얘 주소 번지를 아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약속된 이름도 없어요. 다시 참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다가 이름을 부여를 한다. 예를 들어서 벨이라는 이름을 부여를 하면은 언제든 우리는 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참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수를 갖다가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자, 연산자는 무엇을 연산자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요구는 그겁니다. 3과 4라는 값을 더한 결과를 이름을 부여한 메모리 공간 안에다 저장을 한 다음에 내가 요리조리 뭐 출력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형태를 갖다가 조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변수는 그 메모리 공간에 부여된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우리가 할당하고자 원하는 메모리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수형과 실수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어떠한 용도로 내가 사용을 할 거냐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메모리 공간에다가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을 하길 원한다. 그럼 정수형으로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실수, 예를 들어서 뭐 3.14와 같은 실수를 갖다 저장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실수형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수형 데이터도 뭐 정수형 변수도 캐릭터형 변수, 인트형 변수, 롱형 변수로 나뉘어지고요. 실수형 변수도 플로트형 변수, 더블형 변수로 나뉘어져요. 아니, 정수를 저장할 수 있으면 그냥 정수형 데이터고 그 변수이고 실수를 저장할 수 있으면 실수형 변수이지 왜 이렇게 많은 형태로 나뉘어지느냐. 자, 나뉘어지는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다양한 형태의 변수 선언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당분간 어떠한 변수를 사용을 할 거냐면, 자, 인트형 변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인트형 변수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도 역시 뒤로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일단 뒤로 넘기자라는 겁니다. 다만 인트형 변수를 선언을 하면,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말이 길어졌는데 실제 눈으로 코드로 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보시죠. 이것이 바로 변수 선언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인트형 변수 벨을 선언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장이 나오면 인트형 변수 벨을 선언하라. 다시 얘기하면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고요. 나는 여기에다가 이름을 갖다가 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예, 바로 이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한 줄에 거쳐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벨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붙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변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값을 변경할 수 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언제든지 우리는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연산자 하나 더 봅시다. 대입연산자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equal, 같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우리가 C에서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입을 하라라는 의미예요. 같다라는 것은 자, equal 기호를 두 개를 씁니다. 자, 이 연산자에 대한 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볼 거예요. 어떠한 의미를 지니냐면, 자, 오른쪽에 있는 P연산자를 왼쪽에 있는 P연산자에다가 저장을 해라. 즉, 20이라는 정수값을 벨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첫 번째 줄에서 벨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선언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이라는 값을 갖다가 벨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벨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메모리 공간은 값이 얼마가 되느냐? 20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러분도 아마 이것만 보더라도 그 앞에 예제를 갖다가 지금 좀 바꿔보고자는 아마 여러분들의 욕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자고요. 자,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이제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변수를 이용한 예제라고 해서 지금 예제가 등장을 하죠. 자, 뭐 이 예제에 대한 실행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단 맡기고요. 저는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한 줄 한 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갖다가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보니까 자, 변수는 이렇게 선언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선언하고자 원하는 변수의 타입이 다 인트형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둘 이상의 변수를 갖다가 이어서 선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콤마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죠. 이 콤마도 사실은 연산자예요. 자, 따라서 첫 번째 줄을 딱 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메모리 공간 두 개가 할당이 되어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A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자, 메모리 공간 할당되고 B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이러한 B라는 변수가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변수를 선언만 하고 그 값을 갖다가 초기화 시켜주지 않으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은 얼마가 될지 몰라요. 자, 얼마로 초기화될지 모르는 겁니다. 결국 의미 없는 값이 되겠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쓰레기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변수를 선언만 하고 메모리 공간 할당하고 그냥 이름만 붙여줘 버린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쓰레기 값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쓰레기 값을 우리가 잘못 참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시켜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또다시 C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자, 지금 보니까 대입연산자죠. 이건 뭐냐면 내가 C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3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시켜주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될까요? 30이라는 값을 지니게 되겠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두 문장에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int C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C라는 변수에다 얼마를 대입한다? 30이라는 값을 대입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쓸 수도 있고요. 한 줄에 걸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갖다가 콤마 연산자를 통해서 두 개의 변수에 적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D라는 이름의 메모리 공간에다가 4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세 번째 줄에서 A는 10으로 그 다음에 B는 2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있죠. 자, 뭐 그림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A, B, C, D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고 총 우리는 4개의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얼마가 될까요? A는 10, B는 20, C는 30, D는 40으로 초기화가 된 상황이 여기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메모리 공간 안에 있는 값들을 갖다가 참조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printf 함수를 통해서 자, 10진수 정수형으로 두 개의 데이터를 출력을 하라.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즉, A라는 이름이 지니고 있는 데이터를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을 해라. 그 다음에
B라는 이름이 지니고 있는 데이터를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을 해라. 이건 어떤 겁니까? 역시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을 하는데 C라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C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10진수 정수형으로 D라는 데이터가 지니고 있는 값을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을 하라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아마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면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백슬래시 n 한 칸 띄어서 한 칸이 아니죠. 자꾸 제가 한 칸이라고 그러는데 한 줄 건너 띄어서 30과 40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실행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는 다양한 형태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 여기까지였어요. 그것이 지니는 차이점 아직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쓰레기 값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다. 더불어 대입연산자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변수 선언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이건 이제 그냥 쉽게 읽어집니다. A와 B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각각 10과 20으로 초기화를 하고 출력을 해주는 예제죠. 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보이냐면 사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내가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A는 10으로 초기화를 한다. 그 다음에 내가 B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B를 갖다가 20으로 초기화한다. 뭐 선언하고 대입하는 순서만 달라졌지 사실 별반 다를 거 없지 않느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에서는 변수의 선언이 함수에 있어서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즉 자, 요거를 갖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러한 형태로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변수 선언이에요. 얘는 값을 대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다시 변수 선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변수 선언보다 대입연산이 먼저 오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러한 변수 선언이 함수 내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순서가 바뀔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이 줄과 이 줄의 순서를 갖다가 바꿔버린다라고 하면은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수 선언 시 주의사항. 변수를 함수 내에 선언할 경우에 자 반드시 등장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앞부분에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요 위치를 바꿔서 실행을 해서 실제로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의사항. 자, 뭐냐면 변수 이름을 갖다가 줄 때 알파벳 혹은 언더바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 대소문자를 갖다가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C라는 랭귀지는 기본적으로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int a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int a라는 변수는 서로 다른 변수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숫자로 시작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키워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키워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int 이런 게 다 키워드입니다. 자, C의 문법을 구성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어떤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예약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가리켜 키워드라고 합니다. 자, 공백 문자가 포함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이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숫자로 시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변수의 이름이 숫자로 시작하고 있어요. 얘도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특수 문자가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얘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왜? 자, 공백이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억지로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변수 선언해 버릇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절치 않은 형태의 변수 이름을 주게 되면은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것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적절히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좀 말이 빠르죠? 네, 이거 좀 너무 이러한 내용은 좀 빨리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아마 좀 덜 지루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거보다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변수 선언 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뭐냐면 우리가 예제에서는 int a, int b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죠.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 저장하길 원한다. 그러면은 그 변수의 이름은 name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 사람의 나이를 저장하길 원한다. 그러면 age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야 될 겁니다. 즉 변수 자체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수 이름만 보고도 여기에다가는 어떠한 값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선언된 변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변수의 이름은 의미 있는 이름으로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서 우리는 덧셈 연산을 했지만 출력 결과를 갖다 보기 위한 어떠한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갖다가 이러한 형태로 변경을 합니다. 자, 지금 보면 result라는 변수 선언해 놓고요. 그 다음에 자 3과 4라는 값을 더해진 그 결과 값을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보자고요. result라는 이름의 메모리 공간이 선언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과 4가 더해져서 바로 7이 들어가는구나. 물론 이렇게 지금은 보셔도 상관없지만 엄밀히 따지면 3이라는 값도 메모리 공간에 올라갑니다. 무조건 연산이 이루어지는 데이터들은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4라는 값을 가지는 이 4라는 값도 메모리 공간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덧셈 연산이 이루어져서 7이라는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이 메모리 공간 우리가 다시 참조할 수 있습니까? 참조 불가능하죠. 이거 다시 참조할 수 있어요? 참조 불가능합니다. 2줄에서밖에 참조가 불가능해요. 왜? 얘네들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없고요. 이름이 없다 보니까 이 데이터 변경 불가능하죠. 이런 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이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리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상당히 익숙해질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갖다가 지금 보니까 덧셈 결과 이런 식으로 막 출력이 되다가 얘를 출력을 하겠죠. 데이터 어디 있습니까? 10진수 정수형으로 7이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d 더하기 %d는 %d래요. 그죠? 첫 번째 %d 3이죠. 두 번째 %d 4죠. 세 번째는 result 7이 출력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또 7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값을 저장해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적절히 데이터를 갖다가 참조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변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진행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3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준이 뭐냐? 사실 뒤에 가면은 상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변수는 무엇을 변수라 하느냐? 자, 여기에 지금 현재 메모리 공간 안에 30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것을 20으로 변경을 하려고 있어요. 변경이 가능하면 변수입니다. 변경이 불가능하면 상수예요. 그리고 제가 이미 조금 전에 자, 이거는 상수다, 메모리 공간 안에 올라간다 한번 말씀드렸죠. 이러한 것들도 뒤에서 다시 언급이 되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갑작스럽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 효과를 제가 기대하면서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음에 또 다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근데 이해 안 될 만큼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제를 갖다 한번 실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제가 미리 이렇게 코드를 갖다 작성을 해 놨고요. 이거를 갖다가 또 여기다가 긁어다가 붙여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하고요. 실행을 해보니까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출력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보면은 덧셈 결과 %d는 result 7이죠. 자, 그 다음에 3 더하기 4는 7이다. 그 다음에 변수 result에 저장된 값은 7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공부 방법은 뭐냐면요, 적극적인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예제가 돌아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요, 이거를 좀 제가 지워보도록 하죠. 변수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결하게. 자, 이 위치에다가 우리가 그냥 3+4라는 문장을 한번 넣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가능할까? 그러면 덧셈 결과 %d는 얘를 의미하죠. 그럼 3+4가 출력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럼 이 혹시 7이라는 결과가 출력이 되지는 않을까? 한번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컴파일 한 다음에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을 해보면 우리 예상대로 출력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출력이 되느냐?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금씩 고민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뒤에 가면 다 설명이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로 좀 예제를 바꿔가면서 제가 어린아이가 레고블록 가지고 장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코드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이 처음엔 익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다 싶으신 거는 되나 안 되느냐 책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막 탐구해 보시면서 변경해 보시면서 관찰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그렇고요. 제가 좀 잔소리가 많죠. 자, 그래서 변수와 상수에 대한 차이점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연산자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연산자들이 있느냐, 이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